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, 중동 한란 시장에서 K푸드가 정말 대단한 인기라는 기사인데요. 네, 이걸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. 특히 그 매운 라면이나 소스류 수출이 확 늘었다는 소식인데 왜 그런지,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기사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요. 중동, 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이죠. 여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거의 40%, 정확히는 39.2%나 늘었더라고요. 와, 40%면 정말 엄청한데요. 그렇죠. 특히 사면은 뭐 거의 44%? 소스류도 한 42% 가까이 늘었대요. 그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같은 제품들, 이런 게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. 자,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원래 그쪽 지역이 K푸드를 막 많이 먹던 곳은 아니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GCC 지역,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, UAE 포함한 6개국인데요. 인구가 한 5,900만 명 정도 되고 1인당 GDP도 꽤 높아요. 36,000달러 정도? 구매력이 상당한 시장이죠.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게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한 21.5% 정도 돼요. 꽤 높죠. 젊은 층이 많다는 건 그만큼 상장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확실히 젊은 층이 많으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좀 더 적극적일 수 있겠네요. 네, 전통적으로는 한국 식품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그냥 라면 완제품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 불닭 소스나 고추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한국식 매울 소스를 찾는 수요도 엄청 늘었대요. 네, 그렇죠. 현지에서 뭐 한국 소스 써서 요리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식당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하고 K 콘텐츠 보고 나도 저거 만들어 먹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. 맞아요. 그 영향이 진짜 커요. K 컨텐츠 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, 직접 해 먹어볼까?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스류 판매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요. 기사에도 나오잖아요. UAE 같은 경우에 간장, 된장, 고추장 수출이 각각 뭐 19%, 56%, 20% 넘게 증가했다고. 와, 된장이 56%요? 대단하네요. 한식 파이다이닝 식당도 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. 네.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이제 식품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인데요. 그게 바로 그 할랄 인증 말씀이시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거죠. 할랄 인증. 이슬람 율법에 맞게 생산된 식품이라는 걸 인증하는 건데 이게 중동 시장 공략의 거의 핵심이라고 봐야 해요. 단순히 맛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 문화와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식품이다. 이런 신뢰를 주는 거니까요. 이게 K푸드 성공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. 네, 기사 보니까 기업들 노력도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UAE 유통업체랑 손잡고 이미 작년에 중동에서만 500억 매출 올렸다고 하고 주변 국가로도 막 넓혀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농심도 보면 2011년부터 이미 할랄 전용 생산 라인을 갖췄어요. 꽤 오래됐죠. 그러면서 대표 제품들 할랄 버전으로 만들고 현지 마케팅도 신경 쓰고 있고요. 두바이에서 뭐 e스포츠 행사 후원하고 그런 거요? 네, 그런 것들이 다 현지 젊은 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의 일환이죠. 오뚜기도 할랄 인증받은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용 제품 만들고 또 BTS 진을 모델로 쓰기도 했고요.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현재 트렌드가 약간 건강하면서도 좀 독특한 거, 이런 걸 추구하는데 K푸드의 특징, 특히 그 매운맛이나 다양성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정리해보면 중동 시장에서 K푸드가 이렇게 크는 건 첫째로 그 매운맛 같은 독특한 매력, 둘째는 K 콘텐츠의 영향력, 그리고 셋째는 기업들의 아주 적극적인 할랄 인증과 현지화 전략, 이 세 가지가 딱 맞물린 결과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. 어떤 걸까요? 이 성공 공식이랄까? 이게 다른 문화권, 예를 들어서 비이슬람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? 아니면 각 시장마다 또 다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할까?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. 정말 그러네요. 이게 단순히 중동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. 어떻게 보면 한국 식품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, 그 이상의 의미를 갖잖아요. 그러니까 이 K푸드의 성공이
한국과 중동, 이 양쪽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또 어떤 상호 이해를 넓히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세계 음식 문화 트렌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